60년 대생 860만 명, 우리는 버려졌다. 이 문장은 단순한 영상 제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50대 가장들이 지금 느끼는 참담한 심정 그 자체입니다. 회사를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명예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쫓겨나는 현실. 집으로 돌아왔지만 20년 넘게 돈 버는 기계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는 가족에게조차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한 한 가장은 뒤늦게 식구가 되려 하지만 다 커버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연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3세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도 1년도 안 돼 전 재산을 날리고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 이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자부심으로 살았던 김경민 씨. 그의 나이 56세. 통장에 찍힌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보며 그는 이 돈이면 뭐라도 할 수 있다 는 막연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조급함에 그는 충분한 시장 조사도 없이 3억 원을 투자해 번화가에 프랜차이즈 복집을 열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창업하는 50대의 99%는 실패한다 는 한 전문가의 냉정한 경고를 애써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경험 부족과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높은 임대료, 가맹비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고 그의 손에는 빚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퇴직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결국 김경민 씨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파트 경비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회사가 아닌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보다 더 큰 것은 회사 밖 세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김경민 씨의 실패는 과연 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퇴직자의 약 70%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퇴직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회사를 나온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과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퇴직금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사업 미천이나 목돈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 버텨야 할 최소한의 생존 자금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받은 퇴직자는 10년을 버틴다고 가정하면 월 100만 원 남짓으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산층의 삶이 하루아침에 최하 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그토록 챙겼던 수많은 후배들. 하지만 퇴직 후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경민 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박서준 씨. 그의 나이 54세. 그 역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퇴직금을 받자마자 즉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창업에 뛰어드는 대신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뤄 세금을 아끼고 일단 안정적인 TDF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6개월을 멈춤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가게 재무 상태를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고 통신비를 줄이며 앞으로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경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역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IRP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아내의 소득을 합쳐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솔직하게 모든 것을 소통하며 가정이라는 새로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지금 더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였습니다. 김경민 씨는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고 박서준 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성공적인 연착륙의 핵심은 퇴직금을 써야 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IRP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성급한 투자와 유혹으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인간에서 가정 인간으로의 역할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은 돈만 끊기는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삶의 패턴과 관계가 모두 리셋되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퇴직금을 금고에 넣으십시오. 퇴직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주변에 온갖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즉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30%에서 40%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당장 무엇을 운용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투자로 평생 모은 원금을 잃지 않고 차분히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둘째, 가계부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의 돈이 매달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정 수입과 변동 수입,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을 통해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절벽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투명한 공유는 가정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리가 아닌 일을 찾아라. 과거의 직급이나 명함은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50대 재취업 시장에서 대기업 출신이라는 간판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높이를 낮추고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전까지 가계에 부족한 현금을 보태는 가교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작은 기술 하나가 불안한 노후에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버렸을지 모릅니다. 시대가 당신을 그렇게 내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감과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는 사라졌지만 이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후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